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완벽한 준비는 없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메뉴판의 폰트나 인테리어 소품 하나에 집착하다 오픈일도 늦어지고 망설여지게 됩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세팅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레시피 100개 완성해야 열겠다는 것보다 진짜 실력은 오픈 후 몰려드는 주문 속에서 완성됩니다.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유연한 대응에서 나오는 거죠. 또한 신메뉴 고민만 3달 하는 것보다 이번 주에 오늘의 메뉴로 내놓고 반응을 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기획보다 시장의 피드백이 더 정확합니다. 군대의 형상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 카페는 무조건 이래야 해 하는 고집보다 상권 흐름과 고객 성향에 맞춰 유연하게 번모하는 사장이 살아남습니다. 직원 채용 또한 완벽한 인재를 뽑으려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매장과 방향이 같다면 채용하는 거죠. 기술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태도와 인성을 보며 업무 효율성과 소통 능력을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면접 때 경험은 제로여도 인성이 바르고 성실하며 업무에 센스가 있고 고객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본다면 우수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드 메뉴도 완벽하게 준비하여 출시하려고 합니다. 사이드 메뉴 만든다고 주방에서 동선이 꼬이거나 음료 나가는 시간이 늦어진다면 본전도 못 찾습니다. 굽는데 15분 걸리는 케이크보다 1분에 나갈 수 있는 냉동 생지 플러스 독특한 토핑의 조합이 훨씬 효율적인 거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입태롭지 않습니다. 젊은 층은 복합적인 식감을 선호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이중 식감 디저트나 팥빙보바처럼 톡톡 터지는 토핑이 들어간 메뉴를 선보인다면 사진 찍기 쉽고 만듭니다. 맛은 기본이고요. 신메뉴가 만들어지고 시식을 선보여서 반응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은 과감하게 하라. 완벽함은 준비 과정이 아니라 운영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망설이고 준비만 하고 있다면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완성은 고객과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손자병법 허실편 3.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면 다 잊는다. 시작하겠습니다. 능사적 자지자 이지야 능사적 부득지자 해지야 고적 일능노지 포능기지 안능동지 적이 제발로 오게 하려면 이익을 던져라. 적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손해를 끼쳐라. 그러므로 적이 편안하게 적을 괴롭힐 수 있어야 하고 적이 배부르면 적을 굶길 수 있어야 하고 적이 안정되면 적을 흔들 수 있어야 한다. 허실편은 무엇을 논하고 있는가? 조조가 핵심을 지적했다. 적과 나의 허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적도 허실이 있고 나도 허실이 있으니 전투를 할 때는 나의 실함으로써 적의 허함을 쳐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적을 흔들어서 적의 실함을 허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동원하지 적에게 동원되지 않는다. 적을 흔들어 불러들이게 되면
나는 홈에서 싸우는 것이고 적은 원정군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적을 흔들 것인가? 이익으로 유인한다. 전국시대 이목이 국경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성벽을 단단히 쌓아 진지를 굳게 지켰고 또한 주위의 인구나 물자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부근의 건물, 수목 등을 흉노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거 또는 소각했다.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오로지 방어에만 전념했다. 흉노는 10년 동안 얻은 게 없으니 얼마나 안달이 났겠는가. 이목은 추격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흉노를 유인했다. 목동을 풀어 들판에 가축을 방목하고 병력이 호위하도록 했다. 흉노는 일부 병력을 파견하여 이목의 군대를 공격하고 소와 양떼를 약탈했다. 이목의 군대는 패한 척 후퇴했고 일부러 수천 명의 병조를 투항시켰다. 흉노는 10년 동안 배를 골다가 소와 양떼를 노획했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흉노는 흥분한 나머지 병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전 병력이 출동하여 전리품을 챙기느라 눈이 뒤집혔다. 이목은 미리 병력을 매복시켜 일거의 흉노 10만 기병을 괴멸했다. 그 후 10년간 흉노는 국경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이익으로 유인하자 뻔히 보이는 미끼인데도 흉노는 덥석 물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너무 흥분했기 때문일 것이다. 10년 만이다. 10년 동안 이날을 기다렸지 않은가 말이다. 10년 동안 교전은커녕 양 한 마리도 빼앗지 못했으니 흉노 우두머리 선우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사람은 재물을 쫓다가 죽고 새는 모이를 찾다가 죽는다는 속담이 있듯 이익에 눈이 멀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법이니 어쩔 수 없다. 적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손해를 끼쳐라. 적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적을 전쟁터에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적의 급소를 공격한다. 적은 급소를 막느라 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전국시대 방해는 위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조나라를 공격하여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했다. 손빈이 제나라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를 구하려 했다. 그런데 손빈은 조나라로 직행하여 전장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 위나라 수도 대량을 공격했다. 자국의 수도가 위기에 처하자 위나라는 조나라의 포위망을 풀고 허겁지겁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다. 조나라는 위기에 벗어났다. 손빈은 위나라 군대의 귀국길에 있는 마릉의 병력을 매복시키고 있다가 나는 홈경기이고 적은 원정 경기가 되었다. 나는 여유가 있고 적은 피곤해질 것이다. 결국 손빈은 위나라 군대를 대파했고 방해는 전사했다. 적이 편안하면 적을 괴롭힐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편안하되 적은 피곤해야 나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적도 편안하다면 적을 흔들어 지치게 만들어야 한다. 춘추시대 오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오나라의 오자선은 병력을 셋으로 나누어 초나라를 괴롭혔다. 먼저 제1분대를 출전시키면서 총공세에 나서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초나라는 전국 도홍령을 내려 응전했다. 오자선은 제1부대를 철수했다. 초나라 군대도 해산했다. 오자선은 대기 중이던 제2부대를 투입하여 또 총공세를 나서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초나라는 다시 전국 동원령을 내려 응전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초나라를 괴롭혔다. 초나라 장군 자중은 1년 사이에 무려 7차례나 전군을 이끌고 동분서주 응전하면서 피곤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오자선은 마침내 상군을 총동원하여 총공세를 퍼부었고 초나라의 수도까지 함락했다. 남북조 시대 남조의 마지막 왕조는 진나라였다. 북조의 서위와 북주를 이어받은 수나라가 어떻게 진나라를 멸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했을까? 가을이 되어 진나라가 추수할 때쯤이면 수나라는 꼭 침공할 듯 야단법석을 떨었다. 진나라가 추수를 멈추고 전국 동원령을 내려 방어 준비를 완료하면 수나라는 경계를 풀어버렸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진나라 병사나 백성 모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이다. 적이 배부르면 적을 굶길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추수철에 계속 괴롭히면 수확이 제대로 되는가? 게다가 남조의 진나라는 양자강 이남이라 기후가 온화하여 가옥이 목조 건물이거나 초가집이었다. 또한 수확한 곡물도 혹한의 북방처럼 지하에 보관하지 않고 초목으로 만든 간이 창고에 쌓아 놓았다. 수나라는 기동대를 보내 곡식 창고를 파괴했는데 특히 바람이 이는 날이면 불을 질렀다. 새로 지어만 놓으면 불을 지르는 통에 진나라는 곡식이 부족해 궁궁해졌다. 수나라 말기 우문화급이 이밀을 공격했다. 이밀은 우문화급의 군량미가 부족한 것을 알았다. 일부러 밀리는 척하다 정전을 제의했다. 우문화급은 기뻐하며 평화조약을 체결할 날만 기다렸다. 그런데 이밀은 시간을 끌며 우문화급의 양식이 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문화급은 평화조약을 맺으면 이밀의 군량미를 함께 먹을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아껴 먹지 않았다. 우문화급의 군량미가 바닥이 날 즈음 이밀은 평화조약을 파기했다. 군량미가 떨어지자 우문화급의 병사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가 이밀에게 모두 투항하고 말았다. 우문화급이 패한 것이다. 적이 안정되면 적을 흔들 수 있어야 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결코 포기하지 못할 요충지를 공격하고 적이 꼭 달려올 곳을 습격하면 적이 어쩔 수 없이 구하러 가게 된다. 사마의가 요동을 정벌하자 공소년은 요수를 사이에 두고 방어했다. 사마의는 장군들에게 말했다. 적의 성벽이 견고하고 높은 걸 보니 우리 군대를 지치게 만들려는 작전이다. 우리가 공격하면 적의 전략에 말려든다. 적이 포기하지 못할 요지를 공격하면 불러낼 수 있다. 그리하여 사마현은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 적진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뒤쪽으로는 몰래 기병을 조직하고 적진을 우회하며 공소년의 본거지 양평을 포위했다. 공소년은 어쩔 수 없이 출전했다. 사마이는 대파하여 공소년의 목을 베고 요동을 평정했다. 적이 포기하지 못할 요지를 공격하면 반드시 구하러 온다고 했다. 공소년이 패한 전쟁이지만 돌이켜보면 양평이 과연 반드시 구원을 요지였을까 의심스럽다. 요동은 몹시 추운 지역이다. 성벽을 견고히 쌓고 들판을 깨끗이 치우고 아울러 양식을 숨겨버린다고 하자. 심지어 성마저 모두 불사르고 멀리 도주했다고 하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군량미 맞아 바닥이 나면 사마의는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때를 기다려 요격하면 공소년은 요동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이 강대한 중국 바로 곁에 있었지만 합병되지 않고 수천 년을 버텼을 뿐 아니라 독립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전략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리려 한다. 흥분하지 말 일이다. 병법은 누구나 읽었기에 양쪽 장군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흥분하면 다 잊어버린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이 동하면 쉽게 적의 함정에 걸려든다. 무엇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티지 말라. 그러면 적이 던진 낚싯바늘에 걸려들 수 있다. 당신의 목숨만 빼고 뭐든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카페 피크타임이 되면 흥분하거나 허둥대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장이 당황하면 직원이 실수하고 직원이 당황하면 손님은 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흥분하면 동선의 순서가 꼬이고 동선이 꼬이면 음료 나가는 시간이 늦어지고 결국 손님에게 불만을 살 빈틈을 스스로 주는 꼴이 됩니다. 직원이 흥분한 것 같으면 사장이 천천히 하자며 말하고 눈을 보며 호흡을 맞춥니다. 흥분해서 서두르는 것보다 차분하게 하나씩 해나가는 게 사실은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우리 카페만의 좋은 에너지가 손님한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무리 주문이 밀려도 당황하지 말자는 말과 함께 사장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다고 하면 직원들 또한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피크타임 동선을 체크해서 편안하게 음료를 서빙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흥분하게 되면 레시피도 잊어버리고 감정에 사로잡혀 밝은 인사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게 꼬이고 엉망이 되는 거죠.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100점 100패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흥분해 있다면 1분 서두르는 것보다 30초 숨 고르기 해서 정확하게 나가는 게 더 빠릅니다. 잠시 레시피를 볼 수 있게 하거나 매뉴얼을 보고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래서 매장에는 각 부분별로 레시피와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촬영분을 미리 숙지하고 보았기 때문에 응용도 가능하고 쉽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카페만의 영상 촬영 레시피와 각 파트별로 매뉴얼 촬영을 해서 준비해 놓는다면 직원들 또한 궁금할 때 볼 수 있으며 신입 직원이 와도 활용도가 매우 좋습니다. 흥분했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 등을 직원들과 공유하며 촬영해 놓는다면 매장 성장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흥분하면 쉽게 함정에 빠져 패하게 됩니다. 피크타임도 밝은 에너지로 고객을 맞이한다면 그 카페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흥분하지 않고 밝은 미소를 보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